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관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으로서 조직이나 직장, 국가, 규범, 명예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자에게는 남자, 또 남자에게는 자식에 해당하는 것이 이 관살입니다. 이 관살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관살이 나를 극하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은 관살의 지배, 통제,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요인이 관살이라고 해당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원인의 인자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재성인데요. 아버지가 인성, 나의 어머니죠.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듯이 이 관살도 나와 나의 식상을 보호하고 책임져 준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극한다는 것의 그 본질은요, 관살은 나를 극하고 통제, 관리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통제당하고 관리당하고 지배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나를 통제, 관리, 지배하는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나 그런 정황, 상황 파악을 적절히 잘 해서 그에 맞게 대처를 잘 하면은 아, 남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권력과 권위가 뒤따라오고 이런 명예나 자존심 이런 것도 아울러 뒤따라오고 만약에 이 관과 살의 정황이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서 관리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이 상황에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극만 당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시련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안 좋은 일로 작용하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은 이 정관과 편관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무관성, 이 관성이니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걸 이 이 성에는 이게 별성자인데요. 별은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와의 일간과의 관계가 그 별마다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치가 있다는 제각기 별마다 위치가 있다는 얘기는 별마다 작용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 그러면은 정관과 편관을 흔히들 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성이 없으면 즉 정관이나 편관 등 이런 관살이 없는 사주를 이른바 무관사주 또는 무관성사주라고 합니다. 이때 이 첫 번째 사주를 보면요. 을목일간의 관살은 을목은 음간이기 때문에 정관과 합을 합니다. 을경합을 하죠. 경금이나 이 신금이 정관에 해당하고요. 음양이 같은 신금이나 유금은 편관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사주 어디에도 이 경금이나 신금, 유금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완벽하게 무관성 사주가 되는 것이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사주는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관성은 없습니다. 병화 일간에
평화 일간의 관성은 평화를 극하는 임수나 개수, 지지루는 해수나 자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모두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지장간에 보면은 이렇게 진토 속에는 을개무라는 지장간이 있는데요. 지지가 감추고 있는 천간이다. 그래서 지장, 지지가 감출장자입니다. 이 천간이라 소리죠. 예, 중기로 이 개수를 내장하고 있어요. 지니고 있어요. 또 축토 속에는 개신기라는 지장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인 이 개수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요런 경우 보통 지장간에만 있다 그러면은요. 이 지지의 성격은 지지의 음양 오행을 결정하는 것은 지장간의 본기입니다. 이 무토가요. 양이기 때문에 또 토기 때문에 진을 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무토가 양이기 때문에 플러스 토, 양토가 되는 것입니다. 축토는 개신기, 본기가 토기 때문에요. 오행상 축도 토에 해당하고요. 음양으로 보면은 기토가 음의 토, 마이너스 토이기 때문에 축토도 역시 음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기가 지지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본기에서 이렇게 임계가 있으면은 이것은 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지는요. 그런데 지장간에만 있다 소리는 중기나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요. 본기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기에 있으면 무관성사주가 아닙니다. 예, 흔히 무관성사주가 얼마나 되느냐면요. 예, 을목에게는 관성이 천간으로는 식간이 있는데요. 식간 중에 두 개니까요. 5분의 1입니다. 여기도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7글자 중에 이런 글자가 오면 되니까요.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5분의 3이에요. 그러면은 60%죠. 그리고 지지는 12 지지 중에 신과 유가 오면 되니까요. 이 네 군데니까요. 12분의 2는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가 돼서 거의 66.7%, 거의 뭐 67% 가까이. 그런데 천간과 지지, 일간을 제외한 이 7군데 아무 곳에나 와도 관성이 와도 무관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천간같이 7군데의 그 경우의 수를 모두 다 합치면 천간은 아까 60%라고 그랬고요. 지지는 67%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137%인가요? 예, 그 정도 되죠. 그러면 100%가 넘으니까 무관성 사주는 없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산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원리는 연간에 의해서 월간이 결정이 됩니다. 일간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이 돼요. 즉,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7글자가 이른바 랜덤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상호 관련성을 가져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를 월을 세우는 법, 월건법 또는 이거는 시건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리는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간에 의해서 월간이 결정되고 연간에 의해서 이렇게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일간에 의해서 시주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퍼센테이지로는 137%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무관성 사주가 보통 한 10 내지 1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 적게 잡아도 10%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오행 중에 특정 오행이 이렇게 두세 개 있고 그러면은 이 오행 중에 한 오행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지장간 즉 그 천간에도 지지에도 지지에 관살이 없다는 얘기는
본기에 없으니까 관살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장간에도 역이나 중기에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건 무관성사주라고 하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무관성사주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원곡 자체뿐만 아니라 이 지장간에 그 관성이 있는 경우도, 즉 지장간에 역이나 중기에 있는 경우에도 무관성사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뭐 이거는 무관성사주의 그 정의라고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장간에 있고 그러면 이건 무관성사주가 아닌 것으로 저는 자주 그렇게 그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지장간에만 있는 경우도 무관성사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장간에 있고 그러면은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이 글자가 활성화, 즉 동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관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흔히들 무관성 사주면 이 원국 뿐만 아니라 이 지장간에만 있는 경우도, 즉 무관성 사주는 지지의 그 음양 오행을 결정하는 것이 지장간의 본기이기 때문에 본기가 관성이 아닌 경우까지 무관성 사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관성 사주의 뜻은 이런 정도로 하고요. 흔히 무관성이면 남자 사주에서는 자식이 됩니다. 자식이. 또 일간이 여자라고 그러면은 남자가 돼요. 그런데요, 요 사주를 보면은 이 양반은 이 자식이 없느냐? 이게 남성분인데요. 이 양반은 자식이 둘 있습니다. 관성이 없다고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성이 없으면은, 이 관이 없으면은 관을 생하는 제가 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의 원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관의 원천, 관을 처음 만들어내는 그 샘물과 같다, 근원과 같다. 그래서 관의 원신인 재성이 남자 사주에서는 이렇게 관이 없다고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요, 재성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는 제가 이렇게 진토와 미토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둘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이건 양이기 때문에 큰 애는 아들이고요. 작은 애는 음이기 때문에 작은 애는 딸입니다. 이 큰 애는 여기 개수가 연으로 두간이 돼서 해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제가 자녀분은 해외에서 공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글로벌 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죠. 이 딸도 이렇게 해묘미 삼합을 쪄서 해외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딸도 해외에서 대학을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딸의 직장도 역시 외국에 있습니다. 이런 건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처럼 남자 사주에 관성이 없다고 해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요, 여성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남자나 남편이 없느냐? 그때도 역시 재성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이 없으면은요, 이 내가 여자라고 그러면은요, 나의 남편이 관살인데 남편이 무관이다. 그러면은 이 관성의 원신인 재성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 사주에서 남자 복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남자 사주에 있어서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주를 오래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공부하다 보면 이 재성이 이런 무관성 사주에서는 자식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진이 자식궁으로 진입을 해야 올바른 자식이 되는데요. 진입을 못하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형충파해 뭐 이런 거로 특히 형이나 해, 천으로 자식궁과 관련성을 맺으면 자식이 아프거나 조금 정신 박약하거나 조금 자식 때문에 경제적인 정신적인 비용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는 해하고 지는 둘 다 이거는 수고요. 이거는 수의 저장고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오행상 기가 같아요. 동기상응이라고 그래요.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응한다. 그래서 큰 아들도 아무 문제 없고 딸도 이렇게 해미 합을 해서 자식궁으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딸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무관성 사주라고 해서 자식복이 없느냐? 절대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처럼 이 무관성, 이제 십성에서 배우는 거는 이 관성 그 자체의 특성만 하나의 일면, 그 단면만 보는 것입니다. 사주는 어디까지나 8글자 상호 관계를 유기적으로 대운과 세운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최종 결정은 이 전체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돼요. 또 직업이 없나요? 이 사주는 이 양반은 정승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름만 대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알만한 양반이죠. 아주 좋은 사주예요. 이 관이 없다고 해서 직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정승을 지냈겠습니까? 예,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무관성 사주의 특성이 있는데요. 흔히 이 관성과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인풋이에요. 유입되는 거죠, 나 쪽으로. 반면에 식상과 재성을 보면은 내가 표출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웃풋이에요. 인풋을 음양으로 따지면 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요. 호는 내쉰다 소리입니다. 흡은 이게 들여 마신다. 흡기 밸브 그러죠. 공기가 유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들숨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날숨, 내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호흡이 음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음양으로 돼 있어요. 우리의 오장육부도 이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장, 간장, 심장 이런 것은 음입니다. 그래서 음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간장에 보면은 장기가 꽉 차 있죠. 심장도 이렇게 차 있습니다. 반면에 담낭부라고 그러죠. 담낭은 양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장 그러면은 콩팥은 장이니까요. 음이고요. 방광은 양이니까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요. 그 안에 담낭은 쓸개즙이 들어있고 방광은 그 소변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무용적인 색채가 강하고요. 반면에 양적인 것은 드러내고 현실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유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양적인 측면은 행동을 조금 활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음적인 성질은 관과 인성이 발달돼 있으면은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조금 소극적인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식상과 재성 대비 이 관성과 인성은 이건 인풋의 역할이고 이쪽은 아웃풋의 출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성 사주면 이 관성이 없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발달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행동이 조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조금 현실적인 공부 같은 걸 한다는 것이죠.
이쪽은 좀 추상적이고 현학적이고 좀 철학적인 그런 식의 공부라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관성사주의 첫 번째 특성으로는 요 관성이 없으니까 조금 행동이나 이런 게 조금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명랑하고 현실적일 수가 있더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사주 8글자 전체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결론이고요. 일은 관성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요 관성이 강하면은 관이 비겁을 극하니까요. 이 관성의 반대 개념은 이 두 가지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것은 한 칸 건너뛴 것이 비겁이고요. 이쪽으로 한 칸 건너뛴 것이 식상이에요. 그래서 관성이 강하면은 비겁과 식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주역에서는 대대관계라고 그래요.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이 나의 존립, 존재 요건이라는 것이죠. 즉 빨간 음이 존재하려면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음이 존재해 줘야만 양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관살이 강하면은 반대편에 있는 이 두 비극과 식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요것이 없으니까 관성이 없으니까 관과 살이 없으니까 비겁의 기운이 세지고요. 식상의 기운도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행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겁의 기운이 강성해지니까 왕성해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소신 있고 당당, 자신감 등 이게 행동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살은 나를 극하는 것인데 극하면은 내가 일정한 이 룰 바운더리 내에 있으라는 것이거든요. 사회 규범, 사회 질서에 순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관이니까요. 이 관성이 없으니까요. 내가 이 룰, 사회 규범, 울타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틀이나 한계 이런 거를 의식을 못해요. 내가 그걸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관이 없으니까 타인의 시선 같은 걸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 위주라고 그럴까요? 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타인의 이목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 자기 소신이나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 룰이라는 거는요. 이게 여러 사람이 함께 잘 되기 위해서 함께 즐겁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이 룰이고 질서고 규범입니다. 이 사회에는 꼭 이 룰이 곧 있어야 되죠. 이 사자도요. 이게 사가 모인다는 소리입니다. 모일사, 모일회예요. 이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는 것이 사회입니다. 아, 이 사회에는 이 고립된 개인으로서의 나는 글쎄요, 무인도에 혼자 있는 나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인존세간의 준말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동물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존세간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죠.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 사회에는 이 사회를 잘 굴러가게 하는 아, 법과 규범, 질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모두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크나 홉스에 의하면 국가는 이 개인들이 모여서 개인의 재산이나 행복,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각 구성원들이 일종의 사회적 계약을 맺었다. 그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는 반드시 규범과 질서, 룰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이 룰을 따르고 지킵니다. 그러나 무관사주는요, 이 룰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어가지고 나를 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룰로부터 좀 자유롭다고 그럴까요? 이런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 행동 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과감하고요. 자신감 같은 게 굉장히 큽니다. 타인의 시선, 뭐 평판, 체면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한계가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이나 활동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 틀에 박힌 이 룰 내에서 행동하고 사고하고 그런데요. 이 밖에 있는 사고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게 표현하면은 창의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 안철수 그 양반의 사주를 보면은 관성이 없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 백신 같은 걸 만들었지 않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힘이 행동력이 막강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특성이고요. 이게 무관이 되면은 이 관성은 나의 재물을 겁탈해가는 이 겁재를 이 정관이 겁재 입장에서 보면 이 정관이 칠살입니다. 겁재를 극해서 나의 재물을 겁재가 분탈해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관살인데 관살이 없다 보니까 겁재를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 분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이죠. 이 논리는 지난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성이 없으면요, 이 재성이 생해줄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으니까 이 기운은 이 인성을 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극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이 조금 스크래치 받는다고 그럴까요? 제한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 제대로 된 무관사주 같은 경우는 이 학업의 지속성이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고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출신들 보면은 이 무관사주가 많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자주 하곤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직장이 없고 뭐 대학을 안 나왔느냐? 대학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관성이 없다 보니까 재성이 인성을 크게 해서 학업 공부의 지속성이 조금 단절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관성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게 관성인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 인성이 남편의 표현행위고 사랑행위예요. 사랑 표현이에요. 여자를 우애해주는 생각과 활동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남편의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요게 약화되는 거예요. 약해. 그래서 요거는 또 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으니까 나한테 우호적인 말이나 이런 걸 잘 하기가 좀 그 인연이 약하다고 그럴까요? 어머니 복이 없다. 이거 복까지 얘기하면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인연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인연이 꼭 좋은 인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고 생해주는 것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어머니에 비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나 나를 생해주는 게 약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성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이 모두 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주 8글자 전체의 조합과 대운, 세운을 아울러 판단을 해야 최종적으로 어, 어머니 복이 어떻다, 남편 복이 어떻다, 그걸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십성이니까요. 십성에 이 관성이 없는 경우의 특성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한 조각조각 모아져서 전체의 그 모자이크처럼 전체의 사주를 해석하고 통변할 수 있는 기초 재료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복잡한 것도 전체적인 것도 해결할 수가 있는 안목이 쌓이게 됩니다. 예, 이게 관성이 없어 보면은 나를 극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없다 보니까요. 내 입장에서는 조금 이 이걸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 선생님,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 선배,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를 않는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자유롭다는 얘기죠.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타인을 의식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이게 나만의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사회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8, 90% 사람들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따르는 그런 가치관과 질서, 규범이라고 치면 무관성은 나머지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요.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수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만의 가치관은요. 자기만의 규범이죠. 이 가치나 규범은 이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수가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룰 내에 있는 거는 객관적이라고 할까요? 어, 이 반면에 룰 밖에 있는 것은 나만의 가치, 나만의 판단, 나만의 룰이기 때문에요. 좀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들이 쪽수가 많다고 해서 내가 생각에는 내 생각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적으로 그런 조금 자기만의 룰이나 가치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성향 때문에요. 관성이 발달되어 있는 부모님과 자녀가 관성이 없는 경우 그런 자녀와 이렇게 부모님과의 이런 보이지 않는 그 트러블이랄까요? 갈등 요인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려면 역지사지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역지사지보다 좋은 거는 이 사주 공부를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흔히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자기만의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틀을 고수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부모는 관성이 있는데 자식이 관성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그렇게 해봐야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런 경우는 이 부모 입장에서 너가 이 룰 내에 이 룰을 수용했을 때와 반대로 룰을 거부하고 배척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으며 남들이 너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수용했을 때 너를 판단하고 또 네가 거부했을 때 너에 대한 평가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아,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약합니다. 예, 제가 상담했던 경우인데요. 자녀가
28 정도 먹은 여자였는데요. 좋아하는 남자가 46살이더라고요. 18년 차이가 나요. 또 이 자녀가 상관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무관성에 이 상관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연애할 때 한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한번 피해를 받으면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어머니는 그 남자 이제 딸과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자포자기라고 그럴까요? 받아들이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거기까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라. 뭐 그런 표현처럼 거의 반은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에, 그러면서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면 어떻겠습니까? 본인은 딸은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부모는 혹시 보내면은 요 46살 남자와 어떻게 할까 봐 못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러 왔는데요. 제가 보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녀 그 따님의 대운을 보니까요. 2년 후에 보면은 이 관성이 들어와요. 대운에서. 그러면은 이런 극을 받아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몇 년 전에 따님을 미국 유학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이 차가 46살 먹은 그 남자하고 사귄다는데 아마 결혼까지는 안 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남자 사주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작년인가요?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밥 한 끼 사주고 갔어요. 어, 제 말대로 유학을 보내서 자녀가 외국서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고 그 남성 46살이 아닌 또 다른 그 젊은 그 또래의 남자와 결혼까지 했노라. 그래서 저의 말이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밥 한 끼 사고 싶다 해가지고 밥을 얻어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나 이성관계도요. 이렇게 무관성이 되면은 아주 뭐 길거리에서 포옹하고 허그하고 뭐 이게 스킨십 이런 거 남의 이선 뭐 시선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살이 있는 여자는 남의 시선을 의식을 하죠. 근데 이렇게 무관에 관살이 없는 남성하고 이렇게 사귀면요. 요 남자는 자기가 사랑을 하면은 이 여자도 자기를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 스토커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주 8글자 중에 관성이 없다. 이게 뒷면이죠, 하나. 그러나 이런 것도 사주 8글자 모두 다를 판단을 감안을 해서 대운까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성이 없으면은 이런 경우 무관인 남자는 한번 필이 꽂히면은 집요하게 이 여성을 쟁취한다고 그럴까요? 어,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주 집착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격이나 뭐 이런 이성관계는 이 정도 하고요. 직업적으로는 관성이 없으니까 관성은 나를 극복하는 건데 이렇게 내 입장에서 통제받고 관리받는 대상이에요, 내가. 근데 이게 없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통제나 이런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은 안 됩니다 하는 걸 내가 수용을 안 해요. 내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나 어떤 규범, 질서, 상식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크게 개의치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활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관성사주는
조직이나 직장 생활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프리랜서나 자기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도 아주 이런 스페셜리스트, 아주 이 전문성이 아주 타인과 별로 타인의 통제나 그런 것이 좀 덜한 그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직 같은 게 좋고요. 아니면 예술이라든지 이런 뭔가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직종이 상대적으로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주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관성이 없으면은 이런 직업이 이런 타당해 보인다. 더 친화적이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봤던 이 정승을 했다는 그 양반의 사주인데요. 이 양반은 일종의 축월에 태어나서 신금이 수간돼서 이른바 정제격입니다. 그런데요, 이 양반이 신대운서부터요, 이 갑대운까지 20년 동안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갑대운에는 정승을 하셨어요. 그 전에도 엄청나게 대단하셨죠. 선출직도 몇 번을 하셨고요. 이 사주는 관성이 없다고 해서 직업이나 정승, 관성이 없는데도 어떻게 정승까지 됐느냐. 이게 관이면요. 이게 신대문이 오면은 이게 신자진에서 신진합을 하면은 이게 공합이라고 자수가 나옵니다. 이 자수를 이게 자축합으로 끌어당기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관을 깔고 앉아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양반은 보이는 관은 없으나 굉장히 이 관운이 굉장히 좋으신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본기에 관도 없고 천간에 투관된 관도 없기 때문에 관을 못 얻느냐? 관을 많이 한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중승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리고요, 이 인성을 자기 편으로 통제 관리한 겁니다. 인성 국가 연회 자리에 있는 인성은 결재권입니다. 결재권이고 이른바 권력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론에 보면 이런 것이 을미대운 내내 이 양반이 잘 나갔는데요. 이른바 재성으로서 이렇게 인성을 통제 관리를 한 것입니다. 이른바 재인특권이라는 사례가 이런 거예요. 재로 내 재로 인성을 제해서 컨트롤해서 득권, 권력을 권세를 얻는다는 얘기죠. 미대운도 이 충미충으로 이 미, 이게 인성고거든요. 인성고를 통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의 권력의 이 수뇌부급에 있었던 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서열 손가락 안에 들은 아주 이름만 대면 모두 아는 양반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무관사주라고 그래도 관성이 없고 또 자식복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최종적인 것은 이 여덟 글자와 이 여덟 글자의 상호 관계와 또 이렇게 대운과 세운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정확한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작은 것들이 일종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이 기초를 모르고서는 아, 이 사주 전체에 흘러가는 방향이라든지 이 사주가 의도하는 이 사주마다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캐치할 수가, 알아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성 중에 이제 관성 공부하면은 대부분 지금 동양학은 상과 수와 리의 학문이라고 그러는데요. 리의 한 30% 정도는 공부를 지금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 여기에다가 지금 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리 이론에다가 또 상을 첨가해서 함께 아울러서 봐야 됩니다. 이 이치는 마치 주역이
상수역과 의리역으로 나누는데요. 저희들은 주역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른바 의리역을 약간 지금 아, 의리역에 한 30%가량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상수역에 해당하는 그것도 차차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